온 세상을 링크하다. 반갑습니다. 똑똑 위클리의 서경석입니다. 자, 이제 정말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께 올 한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제게는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중반 이후에 이 똑똑 위클리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참 인상 깊습니다. 아무튼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 아마 들리실 텐데요. 피터팬 컴플렉스의 올드 스트릿이라는 곡이에요. 자, 이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똑똑 위클리 올해 마지막 순서 함께 잘 정리해 보시죠. 힘차게 출발합니다. 링크 사업단의 핫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남대학교로 갑니다. 경남대학교에서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4공학관 창업공간에서 2022학년도 제1회 경남대학교 창업의 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시고 문제없이 축제를 개최하신 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스마트 교구 연구소팀이 경남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장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금호공과대학교에서 온 소식입니다. 금호공과대학교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대학 협력 공유벨트 해커톤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구미대학교를 포함한 6개 대학들이 구미 테크노밸리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센터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처의 학교들이 모여서 논의하였다고 하는데요. 휠체어 이용자가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디귿자 동선의 장애인 화장실, 노약자를 위한 구미역 쉼터, 신호등이 없는 거리에서 초등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뽀로로 안전신호등과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역 시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안동대학교 소식입니다. 안동대학교는 11월 3일 개최되었던 더 CEO 공모전에서 동양철학과 김기주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기주 학생의 아이디어는 과일 포장재와 관련된 아이디어로 안동대학교의 가족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연결되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선순환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는 산업체와 공유하고 향후 후속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주 학생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쭉쭉 성장할 수 있기를 이 서경석 삼촌이 응원합니다. 다음은 조선이공대학교 소식입니다. 조선이공대학교 역시 수상 소식인데요.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한 2022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조선이공대학교의 포키즈, 뷰파인더 두 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조선이공대학교의 수상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학교에서 진행한 캡스톤 디자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여 피드백을 해서 열심히 개선을 해나가서 이뤄낸 성과라고 합니다. 또한 이 중에 우수한 작품들은 학교 차원에서도 사업화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죠? 12월에는 교내에서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교내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대학교의 소식입니다. 동주대학교는 11월 16일 교내 건청관 7층 대회의실에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업체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과정을 발표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의 캡스톤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경진대회였습니다. 또한 이경순 총괄본부장께서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에게서 어떤 아이템들이 나왔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와 산업체가 협업을 진행하는 거였네요. 이제는 학교에서 활동이 끝난다. 이 시대는 진짜 끝난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활동이 현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링크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아주 수상 소식들이 많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아주 업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게스트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이투 페스타 공학 페스티벌에 참여한 조선 이공대학교 기계설계과 김승현 학생, 그리고 지역대학 협력 공유벨트 해커톤 대회에 참여한 금호공과대학교 3학년 전혜지 학생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쿨존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번에 제안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스쿨존 옐로 플래그는 RFID와 NFC 장치를 활용해서 운전자에게 불빛을 통해 어린이의 위치를 전하고 이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시하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운전자가 내 근처에 어린이가 있으니 좀 조심히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 수 있도록 네.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도로섬이나 농촌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로 특성에 이제 맞춰서 저희 제품을 이제 센서만 교환해서 도로 환경에 알맞게 이제 제품을 제작해서 이제 도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이고, 이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그 교통 취약자들이 등장하면 운전자에게 그 신호를 주는 시스템인 거네요. 네. 그렇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 이렇게 지나갈 때. 네.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그게 NFC하고 RFID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NFC랑 RFID를 활용했는데, NFC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통카드나 핸드폰에 들어있어서 센서 보급하기가 편하고요. 그다음에 RFI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로 들면은 그 대형마트에서 물건 같은데 RFID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난 방지를 하거든요. 그게. 들고 나가면 삐. 네. 네. 그렇게 소리를 내서 도난 방지를 하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보면 센서에서 신호를 받아서 소리를 내는 건데, 저희는 그 신호를 받아서 불빛을 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건데, RFID와 NFC 센서를 활용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NFC는 보급하기가 편하고 RFID는 센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호하려는 대상은 특정한 이제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특정한 대상인데, 이 대상한테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고 보급을 했을 때 비싸면은 구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상 많은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급을 하려면 저렴해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서 센서 가격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 RFID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 따라서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린이한테 열쇠고리라든지 그렇게 보급해서 갖고 다니면은 보급하기도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RFID와 NFC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참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제안이었을 텐데, 언제부터 그런 문제에 좀 제가 고등학교를 전북기계공고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적 문제를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여러 대회도 나갔고, 그때 경험이 이제 대학에 와서도 꾸준히 이어져서 이번 대회에서 준비한 스쿨존 옐로 플래그와 같은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주변을 좀 둘러볼 줄 알았던 참 요즘 보기 드문 청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혜지 학생? 드무네요. 그러니까 드문 청년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거 이제 대학에 와서 대회까지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이번에 팀원 구성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고난했던 게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표현까지. 친구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2년제 대학이라 제가 지금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팀원을 모집할 때 2학년 대상으로 모았는데, 보통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각자의 목표 때문에 뭐 공부를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다른 활동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친구들을 팀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점심밥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료로 먹게 해줄 테니까 예. 같이 하자고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와우. 그렇게 해서 팀원을 구했습니다. 팀원들이 그러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공짜 점심 먹는 맛에 네. 와서 회의도 하고 그랬군요. 그래요. 애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하네요. 네. 2학년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우선은 제가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입을 생각하고 있고, 편입을 해서도 지금 했던 것처럼 사회적 문제를
좀 직관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특히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쿨준 옐로우 플래그를 특허 출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걸 사업화해서 진학한 대학의 링크 사업단과 같이 협의하고 이제 제가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길가에서 저희 스쿨준 옐로우 플래그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가지고, 그러니까 편입을 해서 또 그 학교에 또 링크 사업단하고 또 연계해서, 네. 링크 사업단에서 아주 좋아할 학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창업도, 네. 형 잊지 마.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해. 찾아뵙겠습니다. 아이디어 좋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예지 학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예지 학생은 진동과 소리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이 처음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요? 제가 나간 대회가 좀 아이디어를 즉석적으로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대회장 근처를 사전 답사를 하다가 점자블록이랑 촉지도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자블록이 좀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 앞에 촉지도가 있다고 해도 좀 시각장애인 분들이 촉지도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찾아가기에 좀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길을 알려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들 지나칠 수 있는 것을 꼼꼼하게 발견해내신 거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는 그 참 특이했던 게 금호공과대학교 학생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하고 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공대 단과대학교다 보니까 그 다른 분야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대생 하면 좀 이미지가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막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다른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들어보고 좀 이렇게도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서 되게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약간 딱딱한 무뚝뚝한 이미지가 우리 전예지 학생에게도 살짝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게 이번에 아이디어를 내면서도 좀 이건 좀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링크에서 이번 대회를 한 취지가 디자인 싱킹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자라는 취지였어서 디자인 싱킹을 배우고 좀 그 딱딱한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김승현 학생이 옆에서 볼 때 어때요? 전예지 학생 부드럽습니까? 약간 좀 강한 느낌입니까? 전형적인 공대생이지 않나. 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대. 같은 공대생으로서. 예. 네. 근데 제가 느끼는 두 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부드럽고 낭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다 디자인 싱킹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 싱킹. 나도 그 디자인 싱킹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 참 말씀하신 그런 순기능이 있네요.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하니까. 다른 학생들이랑 함께 해서 있었던 순기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학생들에 대한 순기능도 있지만 이런 대회를 만들어 주신 링크 사업단 분들이 좀 학생들한테 지원도 여러 가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대회도 많이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좀 학교에서는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던 다른 내용들을 학생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은 저 링크 사업 단장님 따님 같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보이나요? 근데 진짜 링크 사업단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저 승현 학생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링크 사업단이랑 학교 내 공학기술혁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에서 도움을 받아서 제품도 제작하고 식비도 지원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예지 학생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밟고 싶어서 아무래도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두 학생이 공통점이 있네. 계속 지금 공부를 이어갈 생각이에요. 편입과 대학원 진학.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창업. 우리 예지 학생은 대학원 마치면 취직을 하지 않을까. 취업으로. 네.
하여튼 두 학생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다라고 제가 인생 조금 더 산 선배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어요. 다음 주에 인사드릴 때는 2023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 한해 목표 잘 이루어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셔야 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똑 위클리 이제 내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링크해요.